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지금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하얗게 비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레버리지라는 책을 지금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레버리지,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레버리지. 자본주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 타인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돈으로 바꿔라. 이 친구는 롬 무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사업가인데, 이 레버리지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엄청난 부와 시간적 자유를 얻은 친구입니다. 아무튼 이 책을 읽고 이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느끼고 조금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라면 우리가 씨앗을 심어 놓고 뭐 다음날 가서 나무가 왜 안 자라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게 100을 노력한다고 해서 100이 나오지 않고 결과값이 0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키우더라도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비료 주고 잡초 뽑는다 하지만 그게 바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7년 후, 뭐 10년 가까이 지냈을 때 그때 비로소 열매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10년 후에는 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10%의 노력, 그 열매를 따는 노력으로 수익이 100% 난다 이겁니다. 초기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은 100%지만 수익은 0이지만 어때요? 계속해서 노력했을 때 그 레버리지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기 직전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겁니다. 이 저자는. 저의 예도 들어보면 제가 지금 학원을 한 7, 8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만뒀어요. 산림 자격증을 그만뒀는데 그 결과가 막 나올 때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다시 이 온라인 학원 강의를 온라인 유튜브에 다 올리면서 새로운 것을 했는데 그때 계속 했어야 됐는데 안 하니까 이게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80대 20 법칙입니다. 이 80대 20 법칙은 뭐냐면 이게 무슨 법칙이었나? 파블로의 법칙인가? 네. 네, 아무튼 80대 20 법칙인데 이 80대 20 법칙은 뭐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20%가 어때요? 모든 일을 다 80%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고객의 20%의 수익의 80%를 창출한다든가 아니면 고객 불만의 80%가 고객의 20%에서 발생한다든가 가치의 80%가 노력의 20%에 의해 발생한다든가 버그의 20%가 고장의 80%의 원인이 된다거나 부의 80%를 20%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거나 노동자의 20%가 노동의 80%를 생산한다는 것. 즉, 이 80대 22 법칙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레버리지를 해야 될 건 뭐냐면 80%는 다 레버리지 해야 된다. 아웃소싱 하거나 우리는 그 20%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20%를 저자는 핵심 결과 영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핵심 결과 영역. 이 핵심 결과 영역은 뭐냐면 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최고의 가치 영역이다 이겁니다. 그게 뭐다? 핵심 결과 영역. 그 핵심 결과 영역의 어때요? 20% 그쪽에다가 내 모든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전부 아웃소싱이라 이거죠.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뭐 일을 한다거나 잡다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해라? 다 레워지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부를 원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기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그게 뭐다? 부를 창출한다 이거죠.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네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줬으냐. 그게 뭐다? 그게 부를 결정한 이유라 하죠. 행복을 원한다면 더 사람들을 도우고 그 다음에 성장과 발전을 도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어때?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땀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는커녕 경제적 독립과 자유의 꿈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죠. 그저 정신없이 바쁜 비즈니스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고용된 노동자의 삶, 자신의 노예가 돼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어때요? 나의 소중한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맨날 야근에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업무로 인해서 어때요? 나 스스로에게 고용된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기업가, 투자자는 모든 규제와 관리를 다 아웃소싱 해버립니다. 이겁니다. 자기가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결국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다 이거죠. 더 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더 높은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뭐다? 레버리지의 삶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트너십, 다른 사람의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멘토를 고용해야 됩니다. 무료 멘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 생각하죠. 그러나 특별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게 평범한 사람과 스페셜한 사람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크게 시간은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 투자된 시간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낭비된 시간은 말 그대로 그냥 낭비해버리는 시간이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멍하니 바라본다거나.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쉬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근데 이 책 저자는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는 걸 낭비된 시간을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아무튼 생각하진 않고, 그 다음에 소비된 시간은 뭐냐면 알바를 하거나 뭐 기계적인 업무를 하거나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그런 행위, 그게 뭐다? 소비된 시간입니다. 자신의 어떤 가치나 자신의 어떤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무한 반복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게 뭐다? 소비된 시간이다. 반면에 이제 투자된 시간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 지속적인 소득이 가능한 시간이 투자된 시간이다 이거죠. 뭐 예를 들면 부동산 학원을 다닌다거나 어떤 강연회를 듣는다거나 어떤 세미나를 간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뭐다? 투자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레버리지 할 것인가 그걸 표현하는, 설명해 주는데, 당신의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결국은 내 소득 창출 가치는 근로시간당 생산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일주일에 55시간을 일하는데 일주일에 소득 창출하는 금액이 80만 원이다 해요. 그러면 80만 원을 5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4,500원의 가치를 내가 창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14,500원 이하의 관련된 일은 모두 레버리지를 해라 이거예요.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문서를 만든다거나 뭔 예약을, 그 모든 것을 레버리지하고 14,500원의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어떻게 해라? 시간을 쏟아라 이겁니다. 그게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레버리지 일지를 적어랍니다. 2주 동안을 시간,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뭘 했는가 해가지고 그 시간에 얼마만큼 소득을 창출했는가, 그 2주 간격으로 점검을 해서 어때요? 시간을 본인의 시간을 소득 창출 가치 레버리지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할 건 결정하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이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 조절. 마인드에 대한 얘기인데 저자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삶을 관리하는 거고 삶을 관리하는 것은 감정을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은 감정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사후 결정이 아닌 전략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자발적인 삶이고 내가 사랑하는 삶이 되는데, 이 감정을 그러면 정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나 부정적인 감정, 약점을 전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이 언제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고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뭐다? 감정 정복이다 이겁니다. 예측한다 이거죠. 자신이 화가 난 상태, 우리가 술 먹은 사람 술 먹고 화내면 개 됐다고 하잖아요. 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통제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알고 어떻게 느낀 것을 예측해서 그에 따른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감정 정복인데, 크게 3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오용, 관리, 정복. 오용은 뭐냐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감정에 의해 통제된 삶, 화가 나서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성공의 치명적인 장애물, 불행과 낮은 자존감,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 관리. 좋아하지 않는 일과 잘하지 못하는 일을 위임해야 되겠죠. 관리. 그다음에 정복은
어떤 감정을 느낄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정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그러면 이 비즈니스 과제를 설정하고 처리하기 위한 실행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당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를 건너뛰지 말고 당면한 일에 집중하고 개구리를 먹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고 하루 에너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파악해서 일을 하고 유혹의 무균 공간을 만들고 일을 할 때는 뭐 문자나 뭐 카톡, 메일을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8번째, 네트워크 마인드. 이 네트워크 마인드는 뭐냐면 모든 성공한 기업가나 운동선수는 모두 훌륭한 코치와 멘토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당신을 앞서간 누군가는 이미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문제와 고통은 먼저 경험하고 해결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배워라 이거예요. 비용을 절약한다거나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우겠다는 모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라? 배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웃소싱 해라.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아웃소싱 해야 되는 거는 뭐 단순 기록이나 리서치, 온라인 구매, 장소 예약, 시스템 설정, 정원 관리, 웹 디자인, 브랜딩, 택배 업무 등 모든 것을 아웃소싱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하라.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일정을 가족과 소중한 사람에게 함께 공유하고 웹 드라이버, 드롭박스를 통해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웹 드라이브에 저장했고 SNS를 통해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직접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고 오디오북, 전자책도 이 킨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직접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이 네코를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거절하라. 저도 거절을 잘 못하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항상 바쁘고 압도당하고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바쁜 일에 본인이 노를 할 수 있다야 된다 이거죠. 그럼 노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여기에서 이 친구가 설명을 해주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해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바쁩니다가 아니라 먼저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니니까 도와드릴 수가 없다. 다음에 꼭 나를 기억해 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번째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레버리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간, 경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레버리지를 시작해야 됩니다.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해야 되고 비용을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팀을 구축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리드해야 됩니다. 결국 이 레버리지의 정의는 연금이나 은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나중을 위해 행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고양된 삶이 레버리지의 삶입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많은 걸 느꼈는데, 아무튼 저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좀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레버리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튼 도움을 많이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 책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결정을 하십시오.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